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씨입니다. 대법관님, 예. 법원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판의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입새이는 바람에도 많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천대호 대법관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판사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과외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전대엽 처장님,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시냐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냐고 모르시냐고요?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발언을 했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배 판사가 한 말입니다. 지금 문영배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칭송이 자자합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대법관들의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변하셨죠? 예. 자, 묻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간첩 조작 사건, 지금 문영배 판사가 고백하듯이 검사가 건네준 쪽지, 검사의 공소장, 공소장에 있는 오탈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복붙을 한 그런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 다시 묻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가 건네준 쪽지에 의해서 검사 공소장대로 복붙을 해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과거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대답이 아니라 그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모든 판결에 오류의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다시 묻습니다. 간첩 조작, 검사가 건네준 공소장 쪽지대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판단이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재심 절차를 통해서 구제되어야 되고. 다시 묻습니다. 인혁장 최종 대법원 판결 후에 바로 사형당했는데 그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사법 역사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답변하신데 쉽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은 잘된 판결입니까?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결이죠.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도 법원 행정처장이 이곳에 와서 물었다면 조작된 간첩 사건 그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인혁당 판결 재판 후에 법사위가 열렸다면 그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들은 누가 보상하죠? 어제의 대법원 판결이 인혁당 판결처럼 간첩 조작단 판결처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은가라고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판결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판 비평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당연하죠.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그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 근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하고 비상계엄 때는 걸방에서 이불 쓰고 그러면 했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이 한 발언 있습니까? 제가 했던 그 당시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우리 대법원장님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왜 법원 행정처장 시켜서 그런 일을 하죠? 본인은 입이 없습니까? 12.3 내란 사태 때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렇게 국민의 참정권, 헌법 67조에 보장된 대통령 국민의 투표율에 선출된다는 그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슴없이 합니까?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헌법 조항이 아닙니다.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국정 감사권을 부활했고 엄격하게 국가 비상사태는 엄격한 기준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법관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체포하여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죽이려고 했어요. 윤석열이. 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판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저희들 늘 잊지 않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네, 참 전데요. 법원행정처 처장께서는 위법한 발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이하 서류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지금 오늘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이 법원조직법, 국회법, 이 법인데 이 법을 들이댔는데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예외다. 이런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된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출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헌재에서도 합헌이라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이랑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이 지금 들이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다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 처장 예. 군사 관련입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사 관련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군사 관련입니까? 군사와 관련은 군사 관련입니까? 군사 관련입니까?
그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훈련 아니고 군사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하세요. 예, 그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자, 드리겠습니다. 군사 관련 아니죠? 이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외교 아니죠? 헌법적인 관점, 대북 아니죠? 헌법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법들이 위헌이란 뜻입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예외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대법관들은 예외를 한다. 이렇게 헌법 조항이 돼 있습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이 우리 대법관들께서 보실 때는 휴지 조각입니까? 말씀드릴까요? 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곳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다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는 이 증언감정법 자료 제출 등의 법적인 조항에 따라서 다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관은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기관 아닙니까? 초헌법적 기관입니까? 제가 이 대법원장이 이런 그 법적인 걸 쭉 듣길래 기가 막혔어요. 언젠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법들에 의해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인 천대법원 행정처장께서 버젓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증언감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저희가 자료 제출을 응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위법하다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미 판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 가면 대법관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 날 것이 100%예요.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오전에 뭐 이름이 나왔으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 뭐 누가 저녁에 룸살롱 가든 저녁을 못 먹든 그게 뭐 위법하지 않으면 저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데 아까 그 제보를 아까 김영민 의원께서 정연한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할 때 상대 당 의원인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의 의혹 제기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의뢰를 받았다는 것인지 증거가 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요즘 사법부가 정치 한가운데에 개입하고 대법원이 그래서 위상이 말도 없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원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감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당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장소 특정도 안 되고 뭐 언제 누구랑 갔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무슨 베네수엘라 뭐 운운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띄워볼까요?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면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내부죠. 이게 제보자가 여기를 함께 같이 갔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이 갔었고 사실 다른 사진들 지기현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오전에 그 정도로 해서 사법부에서 적절히 감찰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요. 가서 자기 돈 내고 룸사롱 가건 자기 돈 내고 소고기를 사 먹건 저희는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해야 저는 사실 법관이 룸사롱 가는 건 저는 조금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룸살롱에서 하는 행동들의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직무 관련자라면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같이 갔던 사람이 이걸 왜 제보를 했냐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 속에 풀어주는 거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때 일시 같은 것도 제보된 사진에 의하면 특정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가 자정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장님도 돌아가시면 본인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법원에 아주 사법부의 큰 일이고 하니 잘 살펴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행정차장님. 예, 아까 오전에 대법원장의 취재원 제보 영상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 간 것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제가 우리 대법원장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기현 판사 묻고 있습니다. 지기현 룸사롱 간 거.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대법원장님을 이제 처장으로서 이제 모시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인품이나 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말씀드린 것이고, 됐고요. 예, 네. 지부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자, 만약에 지기현 부장 판사가 이렇게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지기현 판사 룸사롱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법원 행정처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품위 손상,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판결 개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보를 받아서 이거는 즉각 감찰하고 필요하다면 징계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렇게 부적절한 위법한 행동을 한 지기현 판사라면 윤석열 재판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더 이상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되면 감찰, 윤리, 징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권 간사님, 그거는 지금 천대협처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사진이 나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그 입장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와주는 차원이에요. 자, 행정처장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어쨌든 조사하고 감찰하고 뭐 윤리 넘겨서 뭐 징계 같은 것도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